보통 상속재산들을 가지고 계신 게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세금을 6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된다 이래버리면 없어요, 현금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무서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위 5% 정도 되면 상속세 걱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제 최근에 지인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거나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이러면 다른 세금 같은 걸 크게 신경 쓰거나 뭐 접하거나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집 한 채 있는 거 이거 절반으로 세금 다 날아간다는데 진짠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나도 상속세 대상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약 5% 정도만 내는 세금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에 돌아가신 사망자,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서 한 5.6%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상위 5%, 우리 부모님이 상위 5%의 재산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상위 10%는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요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순자산 10억 정도가 상위 10%더라고요. 상위 5%는 얼마 정도 될까요?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위 1% 정도 되면 순자산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신고되어 있는 과세표준만 보더라도 요 사이에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 제가 상속재산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상속재산이 10억, 15억, 30억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데 상속세율이 10%부터 50%까지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10억에 세율표 보니까 막 30% 상속세 내던데 15억에 세율표 40% 내던데 30억이면 세율이 50%라서 막 15억을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에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다가 상속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체가 얼마인지에서 상속공제를 얼마나 차감하고 남는 돈이 바로 우리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 건데요. 상속공제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5억 원, 많게는 3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럼 요거를 다 한번 빼볼까요? 최대 10억 원까지 빼볼게요. 그러면 10억 원에서 두 개 합친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요. 15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5억 원이 되죠.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20억 원.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상속 재산이 10억 원 정도 있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속 재산의 기준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10억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상위 5% 거의 유사하죠. 요 이상이 되어야지만 상속세가 부과될 텐데 이 경우에 과연 상속세는 얼마일까? 간만 잡아드리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5억 원이 가세표준인 경우에는 20% 상속세가 붙여서요. 약 9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인 경우에는 이때는 세율이 40%라서 6억 4천만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5억에서 3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한 1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의 상속세는 부담할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보통 상속재산들을 가지고 계신 게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세금을 6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된다 이래버리면 없어요, 현금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감을 잡으시고요. 그러면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반영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재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을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속 개시일 시점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요걸 이제 상속재산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된다는 겁니다.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그 금액을 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최대 몇 년까지 보냐면 상속인에게 준 거는 10년 이내에 증여했으면 여기 상속재산에 더해버려요. 그리고 상속인 외예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더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미리.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나 뭐 이렇게 손자녀들 있죠? 이렇게 상속인 외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것까지 합산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억,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이렇게 상속공제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한 20억 된다던데 이렇게 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사실 예상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증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 있는 거, 이게 이제 배우자 공제인데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최대한 늘려서, 그럼 상속공제가 늘어나겠죠? 배우자 공제 한도를 최대한 늘려서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에 어머니가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배우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뭐 최대한 늘려서 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세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 증여가 있는지까지도 여러분 고려하셔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집이 10억짜리가 있어요. 주택이 10억짜리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예금이 이제 보통 예금으로 한 1억 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부채로 3억 원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은 얼마가 될까요? 11억에서 3억 빼면 8억 원이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세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건물 부동산이 있는데 얘는 20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 한 15억 정도가 있었다. 이건 순재산이 5억인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재산가액이 2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부채를 빼니까 상속세 걱정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공동명의 주택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20억짜리를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50%씩 가지고 있다고 치면 아버지 지분인 10억 원만큼이 상속재산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동명의가 만약에 50%라면 아버지 지분인 10억 원만큼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일 텐데 부채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사전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20억짜리를 우리가 아버지가 취득을 할 때 우리 엄마도 10억을 넣고 우리 아빠도 10억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20억을 산 거라면 10억 원이 아버지의 재산이 맞겠지만 아버지가 그냥 온통 다 번 돈으로 20억짜리 건물을 사서 어머니한테 그냥 공동명의를 해준 거라면 이거는 10억 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억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10억 원이 더해져서 20억 원이 상속재산인 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있고 소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산 거다, 집을 산 거다 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그냥 아버지가 절반을 증여해 준 거라면 사전증여에 해당해서 우리가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된다. 물론 기간은 10년 이내에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결론은요. 우리 부모님 재산이 상위 5%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시기 전에 빨리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고 사전 계획을, 플랜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우리가 세금 걱정을 하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우자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속세가 크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현금으로 바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 직장인이 갑자기 2억 원을 막 세금으로 내야 돼.
이런 일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절세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은 이 정도 잡으시고요. 디테일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자, 오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